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새벽 4시에 FMC, 올해의 마지막 FMC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20년도 초부터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해서 코로나 시대를 제로 금리로 맞이했었고 가파르게 올랐던 2년 동안 가파르게 5.5%까지 올랐던 기존 금리를 결국에는 이제 24년에는 3번이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금리가 5.25까지 올라갔다가 4번 연속 금리가 동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금리 고점 시그널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떨어질 것이다라는 시그널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새벽 FMC 때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24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24년 FMC 미팅은 총 8번 있습니다. 6주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달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 1월 30날 FMC가 다시 있겠네요. 자,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브리핑이고요. F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렇거든요. 이제 9월 점도표 연준 의원들 투표권이 있는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여기가 5%거든요. 5%입니다. 기준금리를 예측을 했을 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5% 이상에서 나누어져 있었고요. 근데 12월에는 5%대로 전부 동결했습니다. 5.5까지 전부 동결하는 모습이었고 내년에 금리도 마찬가지로 5% 이상에서 10명이나 있었지만 최근에 오늘 발표된 FMC에서는 금리 5% 이상을 점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24년에는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파월의 연준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잖아요. 보통 금리 인하를 할 때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75를 예상할 수가 있고 25년에는 4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번의 금리 인하는 1%의 다운을 얘기하는 거고 3.75까지 25년 말에는 4번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금리와도 약 2%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25년 말까지는 금리가 낮아지고 결국 남은 자산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족했고 그다음에 인플레도 계속 높다. 여전히 높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성장은 늦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었던 2년 만에 처음 나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기는 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한눈에 보는 겁니다. 한눈에. FOMC 이후에 한눈에 보면 오르는 거는 엄청 올랐고 떨어진 건 엄청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를 한마디로 요약되면 달러밖에 없어요. 달러.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해버렸더니 달러가 이만큼이나 빠졌습니다. 오늘 아마 원 달러 엄청 폭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르는 것들은 원유 가격,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떨어졌던 원유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과 나스닥과 다우 그다음에 S&P 여기는 없지만 S&P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16,000을 못 뚫어서 계속 이런 상태였거든요. 16,000. 근데 16,500까지 오르면서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홍콩은 아직 못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달러가 빠지면서 이 유로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상대적인 통화다 가치다 보니까 유로는 많이 올랐고요. 채권이 급등했어요. 미국 채권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10년채는 금리로 치면은 실질 금리로 치면 4%대까지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하락한 모습이었고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달러가 빠지면서 상대적인 통화 가치인 엔화까지 오르면서 다시는 850원, 1000원당 850원에 100원당 850원의 엔화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 92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자, 전망을 좀 다시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 23년에 3.2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파월이 말을 했습니다. 3.1까지 떨어졌었는데 3.2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24년에는 이제 연준이 목표치로 하던 2%에 많이 가까워진 모습, 그다음에 26년이 되면 2%까지 완전한 경제 성장과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만 골라서 했어요. 지수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요. 경제 성장, GDP 성장치를 봤을 때는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좋아진다.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로 됐었잖아요. 많이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24년에는 조금 낮아질 것이지만 25년에는 1.8%를 유지한다. 아무래도 성장 궤도에 있다 보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막 3%, 5%씩 오르기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업률도 3.8에서 4.1인데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경제가 좀 도와주니까 뭐 굳이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론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도 낮아지고 경기도 스무스하게 좋아지는 모든 것이 안정화되는 단계를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골디락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아지는 단계입니다. 여기 이게 한마디로 금리 낮아지고 경제는 좋아지는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목은 이제 사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는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대형 가치주는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높았을 때 대형주들은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좋은 기업이 뭐냐면 바이오주예요. 바이오주는 특성상 이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 투자도 많이 해야 되면서 돈이 많이 드는데 대박이 나기 전까지는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 바이오주들이 많았거든요. 조금만 더 높은 금리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바이오주가 타격을 받는, 특히 소형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컸는데 살아남은 바이오주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IP 멤버십 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종목까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물가와 성장을 모두 잡는 매우 2년 동안에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오늘 골드도 많이 올랐어요. 골드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수도 많이 올랐고 증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좀 더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제도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성실 하이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고편만 드리고 다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